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안 믿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못 믿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못 믿죠. 제가 뭐 화요일 수요일 보여드린 차트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생각나시죠? 그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여기 탔어요. 여기 2020년 3월 그때 아주 대박이었죠. 에이다가 28원, 이더리움이 38만원, 40만원, 비트코인이 450, 500 이럴 때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이 라인. 그리고 그때는 되게 황망했었죠. 황망했어요. 그냥 모험이었죠. 모험. 이게 이렇게 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좀 차트를 이렇게 봐봅시다. 이렇게. 자, 그때는 차트가 이랬겠죠. 봐보세요. 차트가 이랬어요. 더 가볼까요? 어떤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랬다고요. 차트가. 왜 이때까지밖에 없었으니까 차트가. 이 뒤쪽에 나오는 것들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물론 이제 2만 불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2017년, 18년 그리고 빠졌죠. 이렇게. 이 뒤의 상황들은 전혀 몰라요. 저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이 뒤에 히스토리가 그려졌잖아요. 이거를 제가 알았을까요? 이거를 예, 몰랐어요. 예. 이때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지금도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진짜 완전 개 미친놈이었죠. 개핵 미친놈.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토리가 이제 그려졌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거를 큰 차트로 보다 보면 저는 여기였겠지만 여기까지 갔었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로 보고 이 뒤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 뒤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자, 봐보세요. 이게 크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가격이 봐보세요. 요렇게 보니까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시작한 겁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근데 올해는 정말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블랙록도 그렇고 SEC 소송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예? 2023년 스타트를 해서 한 번도 그 밑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저는 이때 들어갔지만 이때 그 누군가가 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모두 다 예스 할 때 노를 해라. 모두 다 노 할 때 그놈을 예스 해라.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피부로 완벽하게 절실하게 이걸 느꼈잖아요. 이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몰라요. 진짜로. 지금 제일 끝에 37만 5천 불이라고 나오는데 이 뒷 히스토리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겠죠. 봐보세요. 제가 계속 그 요새 이야기하는 차트. 창펑자오가 잘렸어요. 창펑자오가 잘렸단 기사가 2022년 11월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비트코인 뭐 3,000불, 4,000불까지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안 빠졌죠. 35,700불 정도까지 빠졌다가 살아남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간의 음봉이 필요했어요. 예,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밀고 있는 그 차트대로 보면 약간의 음봉이 필요했어요. 제가 그 XRP 이야기 했죠. 1,050원 갈 거다. 근데 1,000원 갔었죠. 근데 이 1,000원을 이끌 만한 이벤트가 필요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50원 갈 거다. 양봉 하나가 뜰 거다.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1,050원 가지 않았고 1,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바이낸스 차트를 보잖아요. 그럼 간 거예요. 예. 업비트 차트는 1,000원까지 밖에 안 갔지만 이 바이낸스 차트를 보잖아요. 그럼 간 거예요. 얘가 간 거라고. 1,050원을 찍은 거라고요. 그런데 창펑자가 잘렸는데 이놈의 시장이 흔들거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이 블랙록 금융 세력들이 다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28,800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의 매수 타점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22,800불에서 28,800불이죠. 그들 금융 세력, 세계를 이끄는 금융 세력들. 그러면 진짜 바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블랙록이 만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바이낸스는 정리가 됐고 크라켄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FTX 정리했죠. 근데 저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오늘 아침 영상 들으셨죠? 인간계가 아니라 이제 천상계로 간 것 같아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금융 세력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자꾸 누가 데려갑니다. 그런 애들.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가미된 어떤 세계 질서로 움직이는 그런 금융 세력 안으로 인풋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뭐가 될까요? 배후 조종자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어떤 형태로 이 시장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차트가 봐보세요. 예. 약간의 음봉이 필요했어요. 아까 XRP가 양봉이 필요했듯이. 근데 제가 보는 아는 것들은 뭡니까? 그냥 이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요, 여기. 이 그림이 틀리다고? 참 대박인 것 같아요. 이 얘네들은 도대체 코딩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블랙록이 지금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 상승으로 이력을 갈 것 같아요. 요 상승으로. 근데 그 윗상승이 아직도 남았죠. 요 언덕이 또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요 언덕까지 차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2억. 그럼 기간을 볼까요? 지금 11월 20일이니까 11월 20일, 4월, 와, 정확하네. 4월 13일. 뭡니까? 반감기. 반감기 전에 2억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정. 딱 이 차트대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요. 이 차트대로 갈 것 같아요.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농담이고. 14일 나오네요. 딱 여기에 맞춰놓은 것 같아요. 모든 포커스를. 그러면 2억이면 16만 달러 정도 되죠. 여기 가겠네요. 여기. 제가 차트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왔다가 8만 불, 다시 16만 불. 요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4월 13일 반감기. 우리가 이제 가격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지금은 어쨌든 버리는 때가 아니에요. 창펑자오의 이슈는 충분히 10,000불 정도 떨칠 수 있는 이슈였는데, 야, 나쁜 새끼들. 금융 세력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한국의 유튜버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6만 유튜버가 한 5년 정도 매일 차트를 보니까 이 신의 영역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농담이고요. 제 영상, 제 라이브의 주안점은 여러분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저한테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편안함을 주고 싶어요. 저는 편안함을. 제가 어느 순간 영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말 쓰지 말자. 어려운 말 쓰지 말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 하지 말자. 예를 들더라도 최대한 쉬운 예를 들자 였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니까. 제 채널 안에서 아니면 어쩌면 XRP를 홀드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 입장에서 그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겠죠. 아, 그리고 지금 라이브 미국 분 계시죠? 미국. 달러 결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국에서 멤버십 하신 분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XRP에 대한 관점이 참 여러 각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조회수가 300 정도 나오는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아예 몰라. 이 XRP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도 모르겠죠. 제가 영상을 가려보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야동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야동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남자지만 이 여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인식이 돼야 됩니까? 좀 아껴주고 좀 보호해주고 좀 따독따독 해주고 그런 어떤 인식으로 여자를 대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야동을 보여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영상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지정학적 여건, 뭐 금리, 뭐 그 외 어떤 경제, 정치, 뭐 차트적 관점,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게 저는 비트코인과 XRP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와 관계 없다는 건 뭘까요? 비트코인과 이 XRP는, 특히 XRP는 어떤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 얘를 위한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XRP나 비트코인을 위한 뿌려지는 데이터. 그러니까 얘들이 뿌려지는 데이터들이 이 XRP나 비트코인을 이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데이터를 나오게 하는 것들이죠. 제가 너무 앞서가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에요. 이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책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은 미래예요, 미래. 오늘도 지금 책 한 세 권 정도 사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이동평균선의 일렬 종대. 그 엘리엇 파동까지는 대충 맞다고 치십시다. 근데 이 1년 정도로 나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이 하락장에서, 요렇게 하락장에서. 이 평선에 360일, 240, 120, 50, 20, 7일선이 이렇게 일일로 쓴다고? 이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제가 며칠 전에 봤다니까요, 며칠 전에. 이게 숫자에 너무 눈이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봐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똑같이 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360, 240, 120, 50, 20, 71. 그러면 요거를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가르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아, 그게 아니다. 웃겨주자. 아니면 편하게 해주자. 이게 맞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 채널 안에서 땅을 떠나서 0.1%가 저라면 여러분들은 0.9%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렇게 변하겠구나를 그냥 느끼면 되는 거지.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느끼면 되는 거지. 굳이 0.1%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원을 들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2006년이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들으려고 그 장소에 왔어요. 근데 그 장소에 왔는데 그 장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애플을 만들 수 있나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팔아볼까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 제가 애플 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다 뭔가 그걸 100% 인풋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애플 저런 스마트폰 못 만들어. 당연히 못 만들도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 나는 저거를 팔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 뭐 대리점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각도로 저거를 활용할 능력도 없어.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한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응? 스마트폰 케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 케이스를 같이 들고 다녀요.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소니, 뭐 에릭슨, 노키아, 모토로라, 이 시대를 변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쓰레기가 돼버린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캠코더, 그리고 뭐 디지털 카메라. 영원할 것 같았죠, 여러분들 생각에. 캠코더 들고 다니면은, 와, 저 집은 부자야.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이 모토로라, 에릭슨, 노키아,
또 뭡니까? 소니 지금 핸드폰이라고 불렸던 전화만 됐던 그 시장을 이끌었던 사람들과 이 스티브 잡스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냥 피레미였죠 피레미. 응? 아무것도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들과의 대화에서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 저장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 SNS를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요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전화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이란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이 똑똑하다고 돈이 많았다고 했던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그런 게 나오면 대박이야. 하지만 그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라고 표현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자고간 그게 나오면 대박 날 거야 라고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이미 그때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자켓 안주머니에 애플 원을 갖고 있었대요. 애플 원을.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냥 웃고 나갔겠죠. 제 채널 안에서 제가 0.1%의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용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0.1%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0.9%가 되면 되겠죠. 이게 어떤 규칙으로 제가 이거를 찾아냈겠어요? 이게 돈이란 건 돈의 관점을 물리학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볼 건지 요거의 차이겠죠.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맨날 숫자만 보여요. 숫자만. 규칙, 법칙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자만 계속 보는 거예요. 숫자만. 오늘 얼마더라? 내일 얼마더라?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돼요. 돈으로 보면 돈이 안 돼요.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옵니까? 돈은 더 도망가요. 50회 넘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보세요. 돈에 감정이 생겨요. 돈의 톤이 조절이 돼요. 뉘앙스가 생겨요. 뉘앙스가. 이거를 숫자로 봐서 얘를 봤으면 보였겠습니까? 감정을 통해서 보니까 얘가 보였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시장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가 내리는 첫 번째 사토시 나카모토의 관점은 절대 비트코인이 통화로 쓰이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그젠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진리예요, 진리. 비트코인을 기업에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게 XRP다. 이게 끝이에요, 끝. 암호화폐의 끝.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그게 팩트고. 근데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비트코인을 추앙하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맥시멀리스트들이 제 느끼기에는 한 번도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 그게 현실인 거죠. 왜? 그들이 왜 추앙하고 그들이 왜 사랑하고 그들이 왜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간단하죠. 온리 비트코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의 반복이 있었듯이 또 새로운 곳에서 반복이 있겠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이 지겹고 두려우면 떠나세요. 그런데 떠나는 순간 굉장히 황폐함을 느낄 거예요. 고독해질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꾸준히 매일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근데 제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누가 요놈을 하냐? 세계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하나의 도구가 나오겠죠. 이 CBDC의 개념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단일 통화, 단일 화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똑같이 틱톡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단일 통화, 단일 화폐, CBDC.
디지털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XRP. 화폐의 종말, 노동의 종말. 꽤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죠? 종이화폐의 종말, 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은 뭐예요? 챗GPT, 인공지능, 로봇. 화폐의 종말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죠. 종이화폐의 종말은. 제가 그제 어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 본 얘는 뭡니까? 우주에서 보는 지구와 같아요. 그냥 먼지 티끌만한 지구. 자꾸 이 안을 깊숙이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갈 건데. 제가 왜 2020년 12월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 XRP 요 기사를 보고 요 놈이 다 하겠다고 판단을 했겠어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CBDC가 가능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카카오톡 스마트폰 따로, 티맵 스마트폰 따로, 11번가 스마트폰 따로, 쿠팡 스마트폰 따로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스마트폰을 몇 개 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한 대가 다 하잖아요. 모든 거를.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가 60%, 뭐 50%, 30%, 20%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던지는 순간 마이너스예요. 항상 제가 말하죠.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잘 참는 사람에게 주는 게임. 이게 암호 화폐입니다.